믿기 힘든 사연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 유학생. 그는 단 하나의 친구도 없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달랐지만 그를 바꾼 건 다름 아닌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울려 퍼진 한 곡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부른 건 단지 가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건넨 인사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저는 카자흐스탄 남부 심켄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시골이라고 하기엔 사람들의 표정이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공장 하나 없고 대형 상점도 없이 사람들은 시장과 소규모 자영업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죠.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부터 일거리가 끊겨 벽돌 나르는 일조차 힘들어하셨고 어머니는 만성 신장병으로 집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치료비는 항상 모자랐고 통원 치료를 위해 도시로 가는 교통비조차 부담이었습니다. 방 안엔 늘 기침 소리와 한숨, 그리고 가끔 들리는 어머니의 낮은 콧노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는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노래예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닦으며 말하셨습니다. 가사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듣고 싶더라. 화면을 보니 임영웅이라는 한국 가수의 이제 나만 믿어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어폰을 끼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을 반복해 들었습니다. 언어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고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터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한국 일자리, 한국 가는 방법이라고 검색하자 EPS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엔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이라는 문장이 있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들었던 그 노래, 이제 나만 믿어요는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사 한 줄, 억양 하나, 멜로디까지 그대로 따라하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기로요. 책도 없고 선생님도 없었지만 제겐 임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한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가사를 공책에 옮겨 적는 것이었습니다. 책도 없고 학원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노래 한 곡이 제 인생의 유일한 교과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사를 찾아서 한 줄 한 줄 베껴 쓰고 뜻은 몰라도 느낌을 따라 발음을 흉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가 감동했던 노래라 궁금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그 안의 단어들이 제 삶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흔들리는 날 붙잡아준 단 한 사람, 그 구절을 읽을 땐 어머니의 손이 생각났고 눈물이 흘러도 꼭 참아야 하는 저에게 버티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감정이 문법보다 앞섰고 억양이 뜻보다 먼저 익혀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음을 따라 말하면서 어머니께 묻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고개를 젓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직접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배운 한국어 중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집에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는 마을에서 저희는 트로트 한 곡으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닫았습니다. 하루는 마당에서 가사를 외우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했습니다. 디마씨, 너 요즘 부르는 그 노래 참 사람 마음을 울린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임영웅이란 한국 가수의 노래예요. 엄마가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들은 이후 마을의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장터에선 트로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평소에 말 없던 어르신들도 제게
그 가수 이름이 뭐라고?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마을 전체에 한국어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사랑은 늘 도망가와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외우기 시작했고, 한글을 못 읽던 어머니도 가사를 흥얼거리며 따라하셨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정직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따라 부르고, 때로는 가사 한 줄에 서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넌 이상하게 한국말이 몸에 붙는 것 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어쩌면 엄마 덕분이에요. 그렇게 노래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어는 노래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집 앞 평상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스마트폰으로 트로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가르치지 않았지만 다들 가사 한두 줄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구나. 이건 마음을 주고받는 새로운 언어였고, 우리가 한국을 느끼는 방식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어는 노래를 타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단순히 문제를 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준 계기였고, 어머니를 살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EPS 시험이라는 단어가 저희 마을에 처음 등장했을 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시험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노래 가사를 따라 쓰고 단어 하나하나를 연습하며 독학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 누군가였고, 그렇게 마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공책을 펼치고 어제 외운 가사를 소리내어 반복했습니다. 노래 속 단어들이 이젠 문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가끔은 문장 하나가 너무 익숙해서 제 안에서 진짜 말처럼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다려요, 믿어요, 괜찮아요 같은 표현은 마치 제 생활 언어처럼 변했습니다. 그런 저를 본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디마씨, 오늘도 한국어냐? 너는 참 이상한 애인데 기특하다. 어느 날은 이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디마시야, 너 공부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내가 한국에 가면 우리 마을도 함께 가는 거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장님은 회관을 빌려주겠다고 하셨고, 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 전체가 하나의 학원이 된 셈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던 건 저 혼자였지만 응원하는 마음은 전부였고, 그것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기를 줬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날, 회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험지를 출력해 온 사람, 연필을 준비해준 아주머니, 간식을 가져다 준 슈퍼 사장님까지 모두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폈고 모두의 시선을 느끼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는 익숙했고 문장도 예전에 들어본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사를 듣고 미소 지었던 표현들이 시험지에 나오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이장님은 이제 남은 건 진짜 시험뿐이야. 넌 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한국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간판을 읽고 버스에 올라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상상.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합격 기원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관에 걸릴 국기도 준비했고 마을에서 제일 잘 쓰는 분이 붓글씨로 디마쉬 합격 지휘안이라고 적은 현수막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저 하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손길이 모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이제 내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그렇게 디마쉬라는 한 청년의 노력은 마을 전체의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일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한 달.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불안하기보단 이상하리만큼 차분했고 마치 무언가가 제 등을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회관에서 모의고사를 풀며 하루를 시작했고 틀린 문제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며 오히려 제가 설명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며 장난을 쳤고 저는 웃음을 터뜨리다 다시 연필을 들고 진지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점점 마을 사람들의 응원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격려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변해갔고 마치 마을 전체가 저를 시험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슈퍼 사장님은 자신의 승합차를 닦기 시작하며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은 직접 만든 디마쉬를 위한 한국어 표현집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실생활 표현이 가득했고, 제 이름을 넣은 자기소개 예문까지 손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디마쉬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100번도 넘게 외웠습니다. 말끝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떠올랐고, 그 말이 저를 진짜 한국인처럼 느끼게 해줬습니다. 시험 전날 밤, 회관 앞에서 작은 합격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촛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 당일 아침, 저는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입고 구두를 닦은 뒤 슈퍼 사장님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작은 스피커가 있었고, 그 속에서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멜로디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가사의 한 줄 한 줄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힘든 시간 날 지켜준 건 너였어. 저는 그 노랫말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시험장에 도착할 때쯤엔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 놀라울 정도로 집중이 됐습니다. 제가 밤새 외운 표현들이 그대로 문제로 나왔고, 임영웅의 노래 속 가사들이 시험지의 문장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듣기 문제에서는 기다려요, 괜찮아요 같은 표현이 나오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쓰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준 자기소개를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저는 회관으로 바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슈퍼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디마시야, 너는 이미 합격했어. 점수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그걸로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회관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는 붉은 봉투에 작은 선물을 담아왔습니다. 시험 결과는 며칠 뒤에 나왔지만, 그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든 그 여정이 저를 이끌었고, 임영웅의 노래는 제 귀가 아닌 심장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날,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글자 사이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디마시. 제 이름이 분명히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5번은 더 스크롤을 내리고 올라가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회관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됐다. 우리 디마시 붙었어. 그 한마디에 마을 회관은 그대로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회관 마당으로 뛰쳐나가 공처럼 굴렀고, 어르신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시험을 본 것처럼 모두가 울고 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감정이 벅차올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번쩍 안았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합격은 분명 제 이름으로 이뤄진 일이었지만, 이건 저 하나만의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회관을 빌려준 선생님, 매일 간식을 챙겨준 슈퍼 사장님, 한국어 회화 교재를 손글씨로 써준 이장님, 그리고 외우기 쉽게 임영웅 노래 가사처럼 문장을 바꿔 불러준 아이들. 그 모두의 이름이 명단 속 제 이름 뒤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관은 조용한 마을답지 않게 북적였습니다. 누군가는 치킨을 시켰고, 누군가는 직접 만든 나무 간판에 디마시, 한국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써서 들고 왔습니다. 회관 스피커에서는 또다시 임영웅의 노래가 흘렀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은 늘 도망가까지. 저는 마치 작은 콘서트의 주인공처럼 웃으며 앉아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장님은 잔을 들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이 아이는 마을의 자랑입니다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영화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이장님이 저를 불러 따로 나간 뒤 조용히 내민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한국행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은 돈이야. 기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꼭 가야 하니까. 그곳에서 너다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 저는 그 봉투를 들고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덜덜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 없이 울었습니다. 꿈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길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남았고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교과서에서, TV 드라마에서, 마을회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한국 노래 가사 속에서. 하지만 실제로 제 두 발이 그 땅을 딛는 순간 모든 상상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인천공항 자동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 하나를 위해 문을 열어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고 공기의 냄새는 다르고 저마다의 언어와 표정이 분주하게 오가는 낯선 땅.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편지와 손바느질로 만든 파우치, 그리고 이장님이 담아준 집 된장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수십 번 연습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디마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은 제가 내민 지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방문인가 봐요. 긴장하지 마요. 서울 사람들 다 따뜻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 한 쉐어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인 풍경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빛이었습니다. 마치 별들이 도시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밤이면 모두가 잠들고 고요했지만 이곳은 자정이 넘어도 누군가는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분식집에서 따끈한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빛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한켠 책상 위에 놓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표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된다는 안내문. 8시 등교, 9시 수업 시작, 지각 금지. 그 철저한 스케줄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을처럼 모두가 도와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반드시 저를 봐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다양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저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온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한국인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 한국어 가족입니다. 그 말에 저는 이유 없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또 한 사람의 온기를 만났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 조민지. 그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디마쉬? 이름 진짜 멋지다 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제가 단어를 헷갈릴 때마다 조용히 메모장을 건네며 도와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임영웅 좋아해요? 저도요. 다음에 노래방 같이 가요. 서울은 낯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때로는 말보다 따뜻했고 눈빛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 낯선 도시의 한 모퉁이에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서울에서의 제 하루를 조금씩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 이 근처에 김밥 진짜 맛있는 집 있어. 그렇게 함께 걷던 골목에서 민지가 사주는 김밥 한 줄은 제게 고향의 된장국보다 따뜻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말없이 걸어가는 그 순간들이 제겐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종로에 있는 노래방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디마쉬, 너 그 노래 좋아했잖아. 임영웅 노래. 오늘은 무조건 부르는 날이야. 그 말에 저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화면에 이젠 나만 믿어요라는 제목이 떴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고 제가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제 마음속 뭔가가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줄게. 내가 너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민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디마씨, 너 진짜 잘했어. 그냥 너답게 진심이 느껴졌어.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희 존재를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는 단순히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처음 만난 말 없이도 함께 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지와 자주 노래방에 갔고 임영웅의 다른 노래들도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히어로. 특히 히어로를 부를 때면 민지는 손을 흔들며 디마시, 넌 진짜 히어로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저도 조금씩 서울이라는 도시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학교에서 다문화 발표회 있어. 디마시 참가해볼래?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발표는 아직 자신이 없었고 무대에 서는 일은 더더욱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말했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같이 준비하자.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분명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저는 결국 발표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표의 날,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제게 민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디마씨, 이젠 나만 믿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 속에서 용기가 피어났고 관객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관객석에서 민지가 손을 흔들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와 민지와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발표의 다음 날 학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먼저 다가온 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형, 어제 진짜 멋있었어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무대 위에서 떨리던 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조차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엔 다른 반 아이들이 복도로 몰려나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첩을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웃었고 민지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디마씨, 이젠 진짜 스타네.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지와 함께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고 민지는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내어 익숙한 노래를 틀었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저는 그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렸고 민지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 진짜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제게 말했습니다. 디마씨, 넌 이미 여기 살고 있어. 누구보다 한국 사람 같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서울, 그 중에서도 민지와의 만남은 저에게 처음으로 소속이라는 감정을 안겨줬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저는 서울에서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살려 이주 배경 친구들에게 기초 회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처럼 낯선 땅에서 시작한 이들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지 도구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그 봉사활동 중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디마씨 같은 청년이 있어.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고. 시간이 흘러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역 안에서 들려오는 방송,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할머니는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한국이 제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완성됩니다. 그날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이 순간을 떠올릴 때 저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서울은 내게 길이었고 노래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따뜻한 정이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외국 청년이 낯선 땅 서울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나를 품어주는 곳이에요. 그가 말한 한국은 누군가에겐 그저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언어였고, 친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말없이 그 길을 걷습니다. 한류도 경제도 기술도 아닌 정이라는 이름의 진짜 한국을 따라.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